한 음식점 안이 떠들썩합니다. 남녀 무리가 모여서 술에 취해 한껏 들떠있는데요. 그중에서도 유독 한 여성이 눈에 띕니다. 화려한 옷차림에 옆에 앉은 남성과 유난히 다정한 모습을 보이는데요. 그리고 얼마 뒤 거실 소파에서 곤히 잠든 여성을 발견한 여성의 남편. 무심코 옆에 놓인 휴대전화를 받다가 그대로 얼어붙고 맙니다. 남편은 몰랐던 아내의 이중생활. 과연 이 부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자, 양 변호사님. 이것도 또 제보 사연인데 잠든 아내의 휴대폰을 본 뒤로 이 남편분이 지금 공황장애에 시달리신답니다. 그럴 사정이 있었던 겁니다. 일단 제보자분은 한 5년 전부터 운송업에 뛰어들어서 도로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느라고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 많지 않았다라고 합니다.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집에 들어와서 보니까 아내가 소파에 누워서, 그러니까 뭐 휴대전화를 계속해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뭐 보냐고 물어보면 나 맘카페 구경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다고 하는데 어느 날은 집에 들어가니까 아내가 소파에서 잠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휴대전화를 딱 봤는데 휴대전화에 4050 싱글들 모여라라는 카페 이름이 떠 있었어요. 맘카페는 아니죠. 수상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걸 좀 들여다보려고 했는데 아내가 바로 깨는 바람에 아내의 그 카페 닉네임 있죠. 그것만 확인을 일단 했다고 합니다. 그 닉네임을 통해서 아내의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버립니다. 네, 맞습니다. 제보자는 해당 카페에 직접 가입을 하고 승인이 떨어지자마자 이 아내의 닉네임을 카페에 검색을 해봤습니다. 아내가 남긴 글과 댓글들이 다 나왔겠죠.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는데요. 50대인 아내가 40대에 자녀 없는 돌싱 행세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. 거기서 끝이 아니고요. 이 카페에서는 급뻥이라고 해서 이른바 즉석 번개 모임이 일상처럼 열리고 있었는데 아내가 일주일에 많게는 5번씩이나 그 급뻥에 참석을 해서 낯선 남성들을 만나고 다녔습니다. 일부러 차 있는 남성들과 함께 강릉, 대구, 포항 전국을 돌면서 바다 구경도 하고 대게 먹고 회 먹고 이렇게 생활을 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. 급벙, 급한 번개 뭐 이런 것 같아요. 자,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. 직접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. 핸드폰 때문에도 엄청 싸웠어요. 손에서 안 나요, 진짜. 지금에서 알고 보면 그 카페 말고도 그 이란 앱으로 여러 남자를 만났더라고요. 회사에 회식을 한다고 뻥치고 이제 거기를 가서 커피 먹고 밥 먹고 노래방 가고 또 하나 어플로 만난 남자들하고 또 다른 만남을 또 갖고 진짜 그날부터는 제가 잠을 못 잤어요. 그래서 최종으로 잡은 거예요. 하나를 잡았어요. 잡았어요. 네. 잡았어. 자, 이 싱글 만남 카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플을 이용해서 카페 만남 어플을 이용해서 결국은 이 아내가 만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남성을 특정을 했습니다. 잡았죠. 잡아서 그 남성하고 연락을 취합니다. 연락을 하니까 누구 남편이니까 한번 조용히 1Q 좀 만나자라고 제안을 했고 또 반전이 있습니다. 어떤요? 이 남성 역시 유부남이었어요. 그러면서 진짜 돌싱인 줄 알고 또 만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아내가 암 환자니까 좀 봐달라라고 나중에는 애골복골했다고 합니다. 제보자에게. 아니 싱글 카페라더니 뭐 다 유부남 유부녀예요. 그러니까요. 이름만 싱글 카페인가 봅니다. 제보자는 이 상간남과 만난 후에 이제 아내한테 따져 물었어요. 그랬더니 아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억울하다고 얘기하면서 자기는 그냥 바람이나 쐰 것뿐이고 바다 구경 한 번 하고 회 한 접시 먹고 온 게 다다라고 얘기를 했고요. 그리고 윗집 언니가 도리어 같이 가자 그래서 내가 따라가 준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윗집 언니도 같은 아파트에 사는 언니인데 그분이랑 같이 싱글 카페에 가입을 했는데 그분도 유부녀였대요. 그러니까 이 카페는 이제 그런 카페였나 봅니다. 그래서 그 언니한테 또 따져 물었더니 그 언니는 더 화를 내면서 도리어 내가 가준 거다. 도리어 니네 집 부인이 나이트클럽 가자 그래서 나이트클럽도 내가 따라가 줬다라고 화냈다고 합니다. 자, 그런데 이게 또 끝이 아니었다는 거죠. 이 아내라는 사람은 최후의 선을 넘었습니다.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. 제가 출장 간 동안 애들한테 제 욕을 그렇게 한 거예요. 제가 있었거든요. 아파트에서 여자 만나고 잘 살 거야. 노래방도 다니고 도우미도 부르고 없어도 다니고. 와이프가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했고 전 진짜 제가 거짓말 안 하고 한 번도
번도 제가 가거나 반란주장 가본 적도 없고요. 아 진짜 이 말에 제가 화가 나서 나와버렸어요. 세상에 엄마가 아이들 붙잡고 아빠 가스라이팅을 한 거네요, 사실상. 네, 맞습니다.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고 제보자가 얼마나 피가 거꾸로 솟았겠습니까? 그래도 자식들이 있으니까 섣부르게 어떤 행동을 하진 않고 있었는데 어느 날 딸이 엄마에게 싸늘하게 대하는 제보자를 보더니 갑자기 아빠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? 아빠도 잘한 거 없잖아요. 라는 말을 하더래요. 그래서 제보자가 딸의 이야기를 차분하게 들어봤더니 그동안 아까 싱크에서 들으셨죠? 아내가 중학생 딸과 초등학생 아들 앞에서 아빠를 험담하면서 이간질을 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. 지방으로 일을 하러 갈 때마다 네 아빠 또 거기 갔지? 거기서 또 다른 여자 만나고 있을 거다. 너희 아빠 유흥업소도 들락거리고 전국에 여자친구가 몇 명은 된다.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했었던 겁니다. 결국 제보자는 딸에게 하나하나 진실을 해명했고 그제서야 오해가 풀렸습니다. 박 변호사님 더 있을 것 같아요. 더 있어요. 최근에 나 싱글 카페고 뭐고 다 탈퇴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만 카페 정도 남았다라고 이제 컴퓨터를 보여줬다고 합니다. 그래서 만 카페를 이제 확인하는 과정에서 충격적인 게 눈에 띄었습니다. 어떤? 그 중에 내용이 이런 거예요. 예. 시아줌마가 또 왔다. 그럼 시어머니를 시아줌마? 이렇게 표현하면서 배고프다고 난리네 이런 글을 아내가 올렸다고 하고요. 혹시 시어머니? 그렇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. 시아줌마로. 그러니까 이 옆에 있는 누리꾼들이 이참에 잔반 처리하세요라고 댓글 달았고요. 그러니까 아내가 굿 아이디어! 냉장고에서 썩어가는 반찬 꺼내줘야 되겠다. 크크크! 이렇게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. 정말 제보자 이걸 보면서 너무나 화가 났고 이런 것 때문에 현재 아내 때문에 공황장애, 우울증에서 계속 시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. 양 변호사님, 내 부모를 저렇게 하면 그건 정말 터져버릴 것 같아요. 뭐 봐서 넘길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 아니죠. 아마 이혼을 결심하시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지금 아내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으로 보이고 대표적으로 저기 어떤 정치적 피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위자료로 손해배상을 해야 될 텐데 다만 한 사람 뭐 상간남이라고 추정하는 사람을 잡긴 잡았는데 문제는 그 사람이 진짜로 그 상대방도 배우자가 있는 사람인지를 알았어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근데 제가 다른 것보다 제일 마음에 걸리는 건 예. 자녀들에게 거짓말한 거 있잖아요. 맞아. 초등학생, 중학생한테 아버지가 지금 밖에 나서 그래. 여자들만 이거는요 정신적 학대입니다. 아동학대 범죄에 가까운 행동을 한 거예요. 자, 교수님이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. 네, 정말 위기의 가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이 여성은 뭐 싱글이라고 거짓말을 한 것도 문제고 외도의 가능성이 높은 것도 문제인데 그것보다 더 문제는 이제 본인의 책임을 전가해서 뭐 언니나 남편한테 전가하고 있고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아이들한테 고스란히 그 타격을 넘기고 있잖아요. 아빠에 대한 거짓말과 가스라이팅으로. 그리고 또 이 아버지도 여기서 너무 큰 상처를 가지고 있고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어요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복수심이 생길 정도인데 문제는 이렇게 엄마와 아빠가 정서적으로 굉장히 혼란을 겪는 게 지금 중3 딸과 초5 아이입니다. 완전 사춘기에 지금 정점에 들어서고 있는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다 받고 있다는 거죠. 이 가정이 이혼으로 만약에 결정을 하신다면 차분하게 이혼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. 아니면은 신뢰 회복을 원하신다 그러면은 사실을 정확하게 규명을 하고 사과를 받고 재발을 방지하는 쪽으로 가야 할 것 같고요. 아이들에게도 좀 심리 치료라든가 케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아, 예.